출신별로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소위에서 중위 이런 거는 뭐 큰 하자가 없으면은 다 똑같이 달아요. 예. 이제 결국은 군대를 장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대위부터 이제 남게 되는데, 대위에서 소령으로 올라가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출신별로 이렇게 자리를 할당해줘 하다가 형평이 안 맞다,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대위라는 계급에서 소령 계급할 때는 출신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해갖고, 예. 그걸 이제 해서 자기 능력을 이제 진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이제 올라가는데, 출신별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육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야, 육사는 가만히 뭐 숨만 쉬고 있으면 뭐 사고 내고 이래도 다 뭐 대령 달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과거에 제 선배들이 중령에서 대령 되던 것보다가 저희 또래가 훨씬 적게 됐고, 지금 아마 육사 출신들은 저희보다 더 적게 될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육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주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은 중령까지는 뭐 이렇게 그 진급을 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예. 100%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령에서 이제 대령으로 진급하는 데 있어갖고,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중령 인원의 한 60% 정도가, 예, 대령이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됐었죠. 그런데 육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학군도 있고 삼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있다 보니까 나눠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돼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요소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은 또 그 중에 또 극소수가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소위 때 기준으로 해갖고 그 장군이 얼마나 될까. 예. 저희들 동기들 같으면은 뭐 소위를 뭐 320여 명 인관을 해갖고 장군을 얼추 한 50명 됐다고 가정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뭐 한 4, 5% 되겠죠. 예. 그 대략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략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는가.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제 뭐 장군 숫자도 많이 줄어가고 옛날보다 장군 되는 것도 줄어들었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런데 출신별로 좀 다를 수 있고, 출신별로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럴 수 있죠. 야, 출신이 뭐 중요하냐. 똑같이 다 나눠주면, 인원 대비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경쟁이 있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에서 두 개 가고, 두 개 뭐 세 개 가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장군이지만은, 우리가 대령까지는 병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무슨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뭐 이런 여러 병과가 있는데, 장군이 되면 이제 그런 병과가 없어지고 하나로 이제 그냥 장군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또 그 병과가 또 살아 움직인다고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두 개 가고 세 개 가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병과와, 예, 어떤 출신에 따라 갖고 이게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일정하게 퍼센테이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생각하기엔 나름인데, 예. 육사 입장에서는 육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우리가 비육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왜 육사가 다 해 먹느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누가 봐줄 것인가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제 군 생활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 똑같아질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똑같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두고 무조건 똑같이 나눠 먹는 것이 그러면 맞는 것이냐, 능력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포션을 주면서 그 중에서 그래도 능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이 조직에 더 바람직한 것인가, 예, 그걸 생각해 볼 문제죠.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 뭐가 다른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공통적으로, 책임감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고, 이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공감을 잘 한다는 거죠, 공감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이제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최상위까지 올라간다. 물론 군대라는 조직이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 조직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예,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대부분이 다, 예,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부하가 됐든 동료가 됐든 상관이 됐든 공감도 잘하면서 화합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특히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거죠. 최근에 우리 그 대기업에서도 그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어떤 덕목, 그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창의성 이런 것이 1번이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책임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특히 군대에서 책임감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소대장이라 그러면은 소대장 밑에는 부하 전우가 한 3, 40명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이 3, 40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한 그 책임감을 크게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 0.01%에 들어간 많은 그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해갖고,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강했다. 누구보다도 강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상급 지휘관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됐을 사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임감을 우리가 잘 달성하고 잘 하려고 하면은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떡을 만들어 놔도 이것을 사러 온 고객이 맛있다고 공감을 해줘야지 이게 팔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으면은 공감하려고 잘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주변 사람들 보고, 야, 이거 맛있다니까? 먹으라니까? 이런 강요를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발적인 이제 복종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다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내 책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많이 갖고 있거나 뭘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야, 너는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너는 계급이 높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사정을 알고 가까이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합이라는 거죠. 뭐 공감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군대의 전투라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기한을 한다 하더라도 상급 부대로 올라갈수록,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급 부서로 올라갈수록 내 책상에서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는 옆에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함께 가야 되는 일이 훨씬 많을 거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면 되겠다고 사장님한테 올려도 돈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돈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그런 부서 간의 어떤 협조, 화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군인들은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협조된 공격을 하고 협조된 방어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부대만 잘 싸워갖고 될 일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부대만 계속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내가 방어는 잘하는데 다른 동료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잘못 보였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내가 위급할 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줄까?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화합 정신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상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사회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뭐 상위 1% 가고 안 가고를 떠나갖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갈등도 많고 그런데 그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높게 있는, 또 상대적으로 그런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국민들하고 공감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하고도 공감할 줄 모르고, 그 정치하는 분들이 진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또 당끼리도 공감하고 말이죠. 서로 화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옛날 같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회에는 가톨릭의 뭐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지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님, 불교계의 법정 이런 스님들이 같이 어울리시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이제 봤는데 그분들이 뭐 메시지를 같이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어른이 있어서 사회를 좀 통합해 나가고 예,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위치에 가려고 그러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책임감도 좀 강하고 공감도 잘하고 화합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래야지 그 위치에 가갖고 우리 국가를 끌고 나갈 것이고 또 더 작은 조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상위 0. 몇 %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대부분 자기 부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 걱정하고 뭐 이러는 것이 제가 소위 중2 때부터 철들면서 많이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뭐 장군 보고 뭐 X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장군 되기 훨씬 전부터 안타깝게 생각을 하다가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군대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고성균의 장군몽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